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긴 연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연휴 기간 국내 증시와 금시장이 휴장이었던 사이 이 글로벌 자산 시장은 그야말로 요동치며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금값, 주식시장, 부동산, 비트코인이 모두 들썩이고 있는데요. 연휴가 끝난 뒤에 내 돈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관심 많으실 텐데 저희와 함께 상황을 정리해 보실까요? 먼저 금값이 연일 최고가입니다. 돌반지 한 돈 80만 원 넘었다고 전해드린 게 이틀 전인데 그 사이 87만 원을 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는 게 혹은 파는 게 나을까요? 김태우 기자입니다. 연휴에도 서울 종로구 금은방 거리에는 방문객들이 몰려 있습니다. 금값이 올랐다는 말에 골드바 가격을 알아보지만 비싸진 가격에 한숨을 내쉽니다. 3일 전만 해도 74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80만 원 달래. 6만 원이 오른 거지 3일 사이에. 세공이 들어간 한 돈짜리 돌반지는 연휴 기간 동안 11만 원이 오르며 90만 원에 육박합니다. 노래한다는데 87만 원. 쌀쌀해. 오늘은 마치 붉은 값이라서 현재 순금 시세는 한 돈에 81만 7천 원인데요. 연초와 비교하면 28만 원 넘게 오른 가격입니다. 국제금값도 4,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570만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과 프랑스 정치 위기 등으로 투자자들의 선호가 안전자산으로 쏠린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금 상승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국채들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유럽, 중국 쪽에서 재정까지 더해진 유동성 공급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금의 가치가 높아진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내년 말 금 가격 전망치를 기존 4,300달러에서 4,9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주식시장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자, 이런 상승세에서 연휴가 시작이 되면서 지금은 휴장 상태죠. 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10조 클럽에 복귀할 거란 전망도 나오면서 연휴 이후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직전 주가가 장중 9만 원을 돌파했던 삼성전자. 작년 저점에서 79% 가까이 반등하며 52주 최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최대 12만 원까지 더 높여 잡았습니다. 오는 14일 발표될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업계 일각에선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작년 2분기 이후 1년 3개월 만에 10조 클럽에 복귀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핵심 동력은 반도체입니다. AI 칩의 핵심인 HBM이 지난달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며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 D램 같은 범용 메모리 가격이 AI 붐을 등에 업고 상승하는 것도 호재입니다. 센터를 구성할 때는 아무래도 여러 종류의 반도체들이 다양하게 사용이 되니까 거기서도 수요가 늘지 않았을까.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3,500선을 넘어선 코스피 상승세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부동산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며 서울 강북 지역에 신도시급 단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 강북 지역에 가보니 기대감에 호가가 뛰고 있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북구 재개발 추진 지역인 미아2 재정비 촉진구역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4,000세대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호가가 2억 원 뛰었습니다. 여기는 사업성 있는 지역이죠. 예전에 빌라 같은 게 3억, 4억이었는데 한 2억 정도 받죠. 기대 심리는 좀 있지. 오세훈 시장이 이제 신속으로 처리해준다 그랬으니까 문제는 이제 조합해서 건축 심의를 빨리 받아야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며 강북 지역에 신도시급 대규모 주택단지를 만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더 빨리, 더 많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하고 이 중 20만 호를 선호 지역인 한강벨트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장시간 주거정비 사업의 시계가 멈춰버린 게 강북 지역이라며 강북 정치인이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부분 민주당 소속인 강북 지역 국회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 중랑이 지역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모렴치하게 또 시장에 나오려고 보니 이제야 강북이 눈에 들어오나 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비트코인은 휴장이 없죠. 그런데요, 이 연휴 전과 비교해 보면 그 사이에 이렇게 치솟았습니다. 이 자고 일어나면 최고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더 오를까요? 김지윤 기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연휴 기간 동안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 3일 12만 달러를 2달 만에 탈환했고요. 지난 6일에는 12만 6,20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우리나라 돈으로 883만 원 오른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가 아닌 대체 자산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7% 하락하며 주춤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미국 정세에 변동이 없는 이상 14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통화 가치의 하락 대응 자산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4.45%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5천만 원대 전기차 모델 Y를 공개했지만 짧아진 주행거리와 간소화된 기능 탓에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외국에선 그 나라의 규범을 존중해야겠죠. 식당 안에서 밥 먹는 3시간 내내 담배를 피운 중국인 손님. 말려도 소용이 없었는데요. 이들이 떠나고 난 뒤 화장실 변기가 부서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고양시의 고깃집. 여성 손님이 자연스럽게 담배를 꺼내 들더니 불을 붙여 피우기 시작합니다. 옆에 앉은 일행 여성도 식탁 앞에서 연기를 내뿜으며 담배를 피웁니다. 맞은편 남성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일행에게 나눠주고 서로 불을 붙여주는 모습도 보입니다. 식당 직원이 와서 실내 흡연은 안 된다고 안내해도 아랑곳 않는 손님들. 이들이 중국어만 하는 걸 보고 휴대전화 번역기로 중국어로도 설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제 오전 0시쯤 경기 고양시 고깃집에 온 중국인 손님 7명은 식사를 하는 3시간 동안 내내 실내에서 담배를 피워댔습니다. 마지막 손님이었던 중국인들이 떠난 뒤 주인은 음식점 화장실 변기 수조 뚜껑이 깨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10시간 이후부터는 그 손님들밖에 없었어요. 거의 퇴근하기 전쯤에 손 씻으러 직원이 가다가 화장실 바닥을 뒤덮은 소변이 출입문 너머까지 넘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이라 생각해 신고할 생각은 못했습니다. 일부 외국인 손님의 막무가내식 행동에 식당 측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승객을 태웠다가 이런 봉변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때린 것도 모자라 택시를 훔쳐 타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추적 중인데요. 김민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택시기사 김모 씨는 어젯밤 술 취한 손님을 태웠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주먹이 막 날라오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안경이 벗겨지고 이제 왼쪽을 이거 맞았죠. 모자도 벗겨지고. 그래갖고 이제 너무 무서운 거예요. 40대 남성 승객이 가자고 한 아파트에 도착해 요금 결제를 마친 직후였습니다. 먼저 자기가 경찰서에 신고를 한대요. 이유는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기사는 폭행을 피해 차에서 내린 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손님이 술 취해갖고 너무 막 때리고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신고자분을 때렸어요? 손님 둘이 때려가지고. 승객은 그 사이 운전석으로 이동해 택시를 몰고 사라져버렸습니다. 황당해갖고 그냥 멍하고 있었죠. 남성은 만취 상태로 다른 건물까지 3km 정도 훔친 택시를 운전했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몰고 온 택시를 이곳 주차장에 버리고 다른 택시로 갈아탔습니다. 경찰은 폭행과 절도, 음주운전 혐의로 남성을 입건하고 인상착의와 카드 결제 기록 등을 파악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충북 옥천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던 주민들,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옥천군의 한 면사무소. 당직 근무를 서던 직원이 뭔가에 놀란 듯 벌떡 일어나 밖을 내다봅니다. 인근 마을 CCTV 화면도 조금씩 흔들립니다. 오전 11시 49분 발생한 규모 3.1 지진은 평온한 연휴를 뒤흔들었습니다. 한번 쿵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쿵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린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서 있으니까 다리가 또 이렇게 움직일 정도니까. 발생 깊이가 9km 정도에서 충북 지역엔 실내에 있는 많은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이 흔들리는 진도 4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소파에 드러나 있는데 전체 흔들리는 느낌이 받았고 보일 정도로. 충북과 전북, 대전 등에서 지진 유감 신고가 접수됐지만 다행히 피해는 없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모처럼 만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던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약간의 폭발 같은 느낌이어가지고요. 다들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크게 어디 무너진 건 아니야. 이랬죠. 이번 지진은 올해 발생한 63차례 지진 가운데 3번째로 강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방당국은 여진 가능성에 대비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실외기를 타고 올라가 집에 침입한다면 얼마나 소름 끼치고 두려울까요? 일본인 남성이 이렇게 침입해 한국인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했습니다. 이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0대 여성이 사는 아파트 외벽에서 20대 남성의 모습이 포착된 건 지난 5일 새벽. 베란다에 달린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여성이 사는 층으로 올라가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남성은 4시간 전에도 여성 집에 침입했습니다. 음식 배달을 온 걸로 가장해 현관문을 열게 한 뒤 안으로 들어가 성추행을 한 겁니다. 남성은 성폭행 당일 낮 다시 아파트로 찾아와 현관문 도어락을 부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일본 국적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휴가지에서 갔어. 일본 남자라고 잘못에 갔더라니까. 남성은 피해 여성의 일본 여행 중 만나 연인 사이가 됐지만 남성의 결혼 제안을 여성이 거절해 헤어진 상태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남성의 자해 위협 때문에 바로 신고를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성은 불법 체류자는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본인 남성을 주거침입과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스토킹 여부도 추가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네, 어두운 새벽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6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는데요. 그의 아내는 에어매트로 뛰어내려 구조됐습니다. 허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검은 연기가 일대를 뒤덮습니다. 건물에선 새빨간 화염이 연신 타오릅니다. 충북 청주시의 한 다세대 주택 4층에서 불이 난 건 새벽 5시 15분쯤입니다. 이 불로 6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A씨 아내는 불을 피해 소방당국이 설치한 에어매트로 뛰어내려 구조됐습니다. 건물에 있던 주민 11명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싸우는 줄 알았어요. 소리를 쏟아게 들리더라고요. 문을 닫아놓으니까. 여기 아줌마가 매달려 있더라고요. 불은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차량이 뒤집어진 채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차에 있던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어제 낮 1시 반쯤 SUV 차량 한 대가 휴게소 울타리를 뚫고 산비탈로 추락했습니다. 차량이 나무와 수풀에 걸려 중간에 멈춰선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가벼운 상처만 입었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은 이제 큰 상황이 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나무 덕분에 이제 큰 인명피해 나지 않아서 다행일 것 같습니다. 소방당국은 운전자가 주차를 하던 중 조장비 쑥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엔 전북 남원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닭 5만 5천 마리가 폐사하고 건물이 모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억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선선한 날씨에 산을 찾는 분들 부쩍 늘었습니다. 단풍철엔 더 많아질 텐데요. 산에선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버섯을 캐러 산에 올랐던 60대 남성이 절벽 아래로 추락하기도 했는데요. 가을 산행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배유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들것을 든 119 대원들이 가파른 산골짜기를 내려옵니다. 돌이 가득한 좁은 길에선 중심을 잡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저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가 지금 제일 난 코스라 가지고. 천천히 발을 옮기며 조심스레 부상자를 옮깁니다. 약한 지반이 쓸려 내려가면서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바위 미끄러워요. 조심. 버섯을 캐러 들어간 60대 귀향객이 절벽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난 겁니다. 함께 있던 아내가 119 구조를 요청한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안 터지거든요. 그 와이프가 35분, 40분 걸어 내려와서 전화를 해가지고 혼자 갔으면 꼼짝 말고 뭐 죽는 거죠. 뭐.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10월은 산악사고가 1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발이 미끄러지는 실족입니다. 요즘처럼 비가 내린 뒤엔 사고 위험이 더 커집니다. 오히려 이런 날이 더 미끄러워요. 아무리 동네 산이라도 그냥 보면 안 돼요. 버섯 같은 임산물을 채취하다 길을 잃고 고립되거나 탈진하는 사고도 적지 않습니다. 산속에선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쉽지 않아 수색에 애를 먹습니다. 가벼운 등산이라도 이렇게 등산화를 신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등산 스틱과 여벌옷 등 장비를 챙기고 만약을 대비해 일행과 함께 산을 오르는 게 좋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부산 해안가를 따라 줄지어 설치된 텐트들, 정체가 뭘까요? 경관도 해치고 해양 오염에 안전사고 우려까지 있지만 당국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다는데요. 배영진 기자가 이 텐트들의 정체를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바닷가,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해안선을 따라 텐트 30여 개가 줄지어 있습니다. 상당수는 오래 방치된 듯 낡아 있습니다. 반면 몇몇은 가전제품에 CCTV까지 임시 건물처럼 꾸며놨습니다. 농사를 짓는 텃밭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해안가에서 취사나 야영은 불법이지만 금지 표지판은 구석에 쓰러져 있습니다. 사유지를 침범했다는 경고문도 무색합니다. 위치가 좋잖아요. 사유지는 자기가 와서 청구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빼면 되지, 그럼. 물고기가 잘 잡혀 낚시 성지로 꼽히는 또 다른 해안입니다. 방파제 주변엔 알바끼 텐트가 한가득입니다. 밥상에 그릇, 가스버너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주변엔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텐트를 철거하지 못하게 아예 못을 박아 고정하고 입구에는 자물쇠를 채워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불법이지만 경고방송은 들으나 마나입니다. 할 게 없어갖고 갈 데가 없어. 못 끼고 있니? 전쟁하고 한 노래나 어쩌고 떼갔어. 내가 바다에 자연이나 하고. 해양 오염에 안전사고 우려까지 제기되지만 당국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유지인데다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강제 조항이 없다 보니까 나가시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하는데 다음에 또 나가보면 뭐 그대로고.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몰지각한 행태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망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어느새 긴 연휴도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내 비가 오다 오늘 모처럼 화창한 날씨를 보이면서 이 도심은 나들이 객들로 붐볐습니다. 이 추석날 가족과 만나고 연휴 시즌2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의 밝은 표정을 카메라에 담았는데요. 보시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김동아 기자입니다. 청계광장은 연휴 기간 열린 예술축제를 즐기러 온 시민들로 빼곡합니다. 근처 경복궁에는 한복을 곱게 입은 아이들이 분주한 발걸음을 옮깁니다. 10일 가까운 연휴 기간 중 처음으로 화창한 날씨가 시민들은 무엇보다 반갑습니다.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우중충했는데 추석이 그래가지고 좀 기분이 울적했는데 이제 또 기분이 좋아지네요. 판소리 축제가 열린 남산 한옥마을도 사람들로 빼곡합니다.
투호나 제기차기 같은 전통 놀이에 흠뻑 빠져 연휴를 즐깁니다. 연휴 때는 다 부모님 댁 처갓집하고 다 시댁 갔다 왔고, 그리고 이제 연휴 후반기에는 친구들하고 좀 나들이 좀 가볼까 하고. 한옥마을 판소리 축제에선 이렇게 가야금 같은 전통 악기와 판소리도 직접 배워볼 수 있습니다. 뚝뚝밭에 앉지 마라, 앉지 마라.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어요. 대형 복합 쇼핑몰들도 오늘 종일 붐볐습니다. 추석 연휴 받은 용돈 쓸 생각에 아이들 마음이 잔뜩 들떴습니다. 추석 연휴에 할아버지랑 할머니한테 용돈 받아갖고 여기서 지금 이제 프라모델을 사러 왔어요. 원래는 잘 안 놀아주는데 오늘만큼은 잘 놀아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연휴 2라운드를 맞이한 나들이객이 몰리면서 도심 곳곳은 교통체증을 빚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도 비 예보 없는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연휴 내내 쌓였던 쓰레기들 배출이 시작됐습니다. 이 쓰레기 종류도 워낙 다양하다 보니 이 분리수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비행 분석, 이 말만 기억하면 된다고 합니다. 비행 분석? 어떻게 하면 되는지 홍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으로 쓰레기를 내놓는 주민들. 명절 기간 쌓인 쓰레기 어떻게 배출할지 헷갈립니다. 우리가 이제 버리다 보면은 애매한 것이 있어요. 플라스틱만 이렇게 생겨서 망으로 돼 있다든가 뭐 이런 거. 실제 배출한 쓰레기들을 보니 배출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제사상에 사용한 술과 음료 라벨도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과일, 참치 플라스틱으로 얇게 찍어서 나온 거죠. 플라스틱 모아놓은 데다 놓으면 되는데 내가 빼는 거지. 이런 과일 보호망을 비닐이나 플라스틱으로 배출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이쪽으로 와보시면요. 상자나 플라스틱에 붙어있는 스티커나 라벨도 완전히 제거한 뒤 배출해야 합니다. 가장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앞글자만 따서 비행 분석입니다. 쓰레기 안에 든 내용물을 비우고 내용물을 비운 뒤에는 다시 헹구고 라벨이나 스티커를 분리한 뒤 섞이지 않게 종류별로 내놓는 겁니다. 보자기 같은 추석 선물 포장재는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고 동물의 뼈나 해산물 껍데기 같은 것도 음식물이 아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연휴 기간 도로가 막힐 때 장거리 운전하다 보면 뒷목 뻐근하고 허리 쑤시고 여간 힘든 게 아니죠. 쿠션도 놓아보고 수시로 자세도 바꿔보지만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이 디스크 피하려면 어떤 운전 자세가 가장 좋은지 이다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장시간 운전에 지친 차량들이 휴게소로 몰려듭니다. 가끔 기지개도 켜고 내려서 스트레칭도 하고 그리고 다녀왔습니다. 장거리 운전에 대비한 나만의 노하우도 하나씩 있습니다. 막힐 때는 전방주시만 하면서 여기 목을 기대고 거의 좀 쉬듯이 운전하는 편이에요. 자동차에는 패드가 있으니까 조금 더 위쪽에 받쳐서 허리 굴곡을 지키려고 노력. 실제 장시간 운전은 허리에 큰 부담입니다. 1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디스크 자체의 압력도 늘어나고 서 있을 때 우리 기준점을 100점이라고 그러면 앉아만 있어도 40%가 늘기 때문에. 그런데 운행 전 운전석 각도, 운전대 거리만 신경 써도 디스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전대를 너무 멀리 잡을 경우에는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이렇게 너무 가까이 잡으면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핸들이 손목에 닿을 정도의 거리가 가장 적당합니다. 운전석 각도는 허리가 밀착되고 거북목을 피할 수 있는 100도에서 110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엉덩이는 최대한 좌석 깊숙이 넣어야 합니다. 허벅지가 닿는 면적이 넓어지며 하중을 분산해 디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자세를 1시간 이상 유지하지 않도록 휴게 시간을 늘리고 교통체증으로 어려울 때는 앉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 압력을 줄이는 게 도움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콜라같이 당류가 들어간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여당에서 공론화를 시작했습니다.
비만 인구도 늘고 있고 국민 건강에도 안 좋으니 필요하다. 아니다. 국민들 물가 부담만 늘어난다. 의견이 갈리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콜라, 사이다 같이 설탕이 들어간 음료 제조업체에 부과하는 부담금. 이른바 설탕세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옛날보다 당 섭취를 많이 해서 당뇨병도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음료수 덜 먹게 되면 사람들이 당뇨에 덜 걸리지 않을까. 기업에서 조금 더 좀 건강한 음료 쪽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또 세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가격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애들 먹는 과채 주스 그리고 퓨레 애들 다 어쨌든 설탕과 비슷한 성분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소비자한테 다 내려오는 거잖아요. 최근 정치권에는 이 설탕세 공론화 움직임이 있습니다. 4년 전에도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됐는데 이제 다시 논의하자는 겁니다. 일부 학계에서도 설탕세 논의와 도입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설탕 대신 대체 당류를 쓰는 소위 제로 음료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20%가 WHO 권고량보다 많이 먹고 있다. 100여 개 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반면 식품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입니다. 세금 성격인 부담금을 업체에 부과할 경우 업체 입장에서는 제품 가격에 그 부담을 반영할 수밖에 없으니 결국 소비자 부담 아니냐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정경은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 명동에서 연극, 서커스, 파페라 등 다양한 거리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찾았는데요. 익숙한 K-팝 외에 새로운 한국 공연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황금 연휴를 맞아 인파로 북적이는 명동예술극장 앞 광장. 파란 가을 하늘 아래 울려 퍼지는 파페라에 서울은 낭만의 도시가 됩니다. 대학로 코믹 연극의 한 장면에 옛 추억이 되살아납니다. 오빠야 저 별 땄다. 어? 세상에서 가장 이쁜 별. 거울이면 별이고. 아? 내가 별이가! 커다란 풍선에 사람 머리마저 들어가 버리는 벌룬 쇼는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양쪽에서 그린 그림을 하나로 모으니 그 이름도 유명한 모나리자가 완성됩니다. 재치 넘치는 그림으로 펼치는 드로잉 서커스에 객석에선 연신 웃음이 터집니다. 공연장은 이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동 한복판에 설치돼 거리를 오가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Just by accident, I was going to Myeongdong this morning, and we traveled here, and we wanted to eat something, and we saw this, and we sat down, and it is great. It's really great. Probably the balloon. I haven't seen anything like that before.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it was really interesting. 한국의 내로라 하는 공연들을 알리기 위해 극단들이 거리로 나온 겁니다. 대학로에 1년 360일 언제든지 오시면 외국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들이 있다는 것들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웰컴 대학로 야외 공연은 내일과 모레 명동에서 계속되며 오는 주말 이틀간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이어집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구호 물품을 싣고 가자 지구로 향하던 민간 선박이 이스라엘군에 납포됐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한국인 활동가 1명도 체포됐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새벽바다. 팔레스타인 국기를 단 선박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잇따라 올라탑니다. 총을 든 군인이 카메라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곧 화면이 끊깁니다. 현지 시각 오늘 새벽 가자지구로 향하던 민간 구호 선박이 이스라엘 해군에 의해 공해상에서 납포됐습니다. 11척으로 구성된 1000개에 매들린 선단 소속 배들이 납포됐는데 이 중에는 해초라는 활동명을 쓰는 한국인 활동가 김모 씨도 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30개국에서 모인 150여 명의 활동가들과 함께 항해 중이었습니다.
이에 오늘 오후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시민단체들이 김 씨 등 활동가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납포 이후에 해초는 다른 활동가들과 함께 이스라엘 감옥에 구금이 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주 다른 구호 선박이 납포된 바 있는데 당시 체포된 활동가들은 폭행당하고 음식과 물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당국에 우리 국민의 신속한 석방을 요청하고 있으며 필요한 영사조력을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북한 여자 선수들이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휩쓸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열린 5체급에서 모두 정상에 올랐는데요.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며 걸어 나오는 북한의 여자 역도 선수. 132kg의 바벨을 가뿐히 들어 올립니다. 인정 판결이 나오자 북한 응원단은 인공기를 흔들며 환호합니다. 현지 시각 지난 4일 노르웨이 푀르데에서 열린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 여자 58kg급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딴 북한 김일경 선수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김일경 선수가 236kg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1위를 했고 북한은 여자부 전체 8체급 중 어제까지 열린 5체급에서 모두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중 김 선수를 비롯해 북한 선수 4명이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는데 69kg급의 송국항 선수는 2위와 합계 무게가 29kg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리숙 선수는 끌어올리기에서 111kg, 축혀올리기에서 142kg, 종합 253kg의 성적으로 각각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고 북한에서 역도는 국가 중점 육성 종목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에도 전략 종목으로 선정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국제역도연맹이 잇따른 도핑 논란을 해결하고자 체급을 개편해 진행한 첫 세계 선수권 대회입니다. 북한은 과거 역도 선수들이 약물 검사에 적발돼 메달이 몰수되기도 했는데 약물 검사가 철저한 올림픽엔 출전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속수무책일 듯 싶은데요. 영국의 범죄 조직원들이 이렇게 훔친 휴대폰 무려 4만 대입니다.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복 경찰관들이 승합차 출입문을 에워싸고 탑승자들을 체포합니다. 차량 바닥에는 은박지로 싼 물건들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모두 도난당한 휴대전화로 신호 추적을 막으려고 은박지로 감싼 겁니다. 런던 경찰청은 훔친 휴대전화를 해외로 밀수출해온 범죄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지난 2주간 조직원 46명을 체포했는데 지난해 훔친 전화기만 4만 대에 이릅니다. 이들은 오토바이 날치기 등으로 빼앗은 휴대전화를 중국 등지로 팔아왔습니다. 해외에서 밀수된 전화는 인터넷 검열 등을 우회할 수 있어 인기가 높은 걸로 전해집니다. 영국 BBC는 이들이 주로 애플사 제품을 노렸고 전화기 한 대당 최대 300파운드, 우리 돈 약 60만 원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제 저녁 미국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 멀리서 헬리콥터가 빠르게 고도를 낮추는가 싶더니 중앙 분리대 너머 도로에 그대로 충돌합니다. 도로는 금세 연기로 뒤덮여버렸습니다. 세크라멘토 소방당국은 응급 환자를 병원으로 옮긴 뒤 복귀하던 의료용 헬리콥터가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There was a large column of smoke that initially came out of that helicopter from video that we have seen, but no fire hazard at that point. 이 사고로 헬기 조종사와 간호사, 구급대원 등 3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헬기는 에어버스에서 만든 기종으로 미 연방 교통당국이 추락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 도시로 지목한 시카고 지역이 초긴장 상태입니다. 시카고 코앞까지 총든 주방위군이 도착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폭동 진압에 쓰는 반란법을 발동하겠다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인 에루드 육군 예비군 센터에 텍사스 주 방위군이 집결했습니다. 군인들 손엔 소총과 방독면이 들려 있고 트럭들은 물자를 계속 실어 나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높은 범죄율을 이유로 시카고에 투입한 병력이 현지 시각 어제 시카고 진입 태세를 갖춘 겁니다. 트럼프는 재집권 후 LA와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을 투입했고 멤피스와 포틀랜드 등에도 군 투입을 지시했는데 모두 민주당 시장이 있는 곳입니다. 최근 이민당국의 거센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커지자 군을 투입해 진압하겠다는 건데 트럼프는 반란법 발동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습니다. It's been invoked before, as you know. If you look at Chicago, Chicago is a great city where there's a lot of crime. And if the governor can't do the job, we'll do the job. 반면 시카고시 시장은 군 투입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Chicago will not be used as a political prop.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는 군 투입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현지 법원은 연방정부의 현지 시각 오늘 자정까지 공식 답변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인구 감소로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미래 전장에선 사람 대신 싸우고 탐사하는 무인 전력이 더 중요해지겠죠. 사람을 대체 적진을 누빌 수 있을지 이솔 기자가 우리 군의 최신 무인 전력을 조종해봤습니다. 무인기와 로봇들이 위성항법 시스템 GPS 신호가 닿지 않는 건물 안으로 진입합니다. 외부와 통신을 유지하기 위해 몸통에 장착된 원격 중계기를 분리해 바닥에 떨어뜨린 뒤 로봇은 내부를 샅샅이 탐사합니다. 내부 지형을 스캔해 3차원 지도를 만들고 위험물질이 있는 구역은 별도로 표시까지 해둡니다. 사전 정보가 없는 위험 지역을 우리 군의 자율탐사 로봇 팀 유트가 사람 대신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입니다. 4대 로봇이 드론과 함께 한 팀을 이뤄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이 조종기를 통해 로봇을 직접 기동시켜 보겠습니다. 주 로봇이 앞장서자 보조 로봇 2대를 실은 수송 로봇이 자동으로 뒤를 따릅니다. 보조 로봇을 바닥에 내려놓은 뒤에는 4대가 마름모 대형을 이루며 일사불란하게 전진합니다. 또 다른 자율탐사 로봇 아트라스는 나무가 우거진 지형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트라스 로봇에는 이처럼 소총과 지뢰 탐지기가 장착돼 있습니다. 이 수색 정찰 임무는 물론 운영자의 지휘하에 직접 적과 교전을 하거나 지뢰를 탐지하는 등 다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최소의 운영자가 다양한 로봇들을 운영을 함으로써 병력을 감축시킬 수 있을 거라 판단합니다. 다른 유인기와 함께 움직이며 정찰과 공격을 수행하는 저피탄 무인 편대기, AI가 탑재돼 은밀하게 적진에 침투하는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 등 다른 최신 무인 전력도 기술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2038년에는 현역 입영 대상자가 19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병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무인 군사 로봇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네, 중국은 우리 정부 항의에도 이렇게 서해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건 한국을 위협하는 거라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가 못 박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 상원 청문회에 나선 한국계 미국인 존 노 미 국방부 차관보 지명자. 미군의 핵심 목표가 중국 팽창 억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 지명자는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의도에 대해서도 한국을 위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단순 양식시설이라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반박한 겁니다. 노 지명자는 대만 등 동맹국들을 향해 사실상 국방비를 늘려 대중국 견제 능력을 키울 것도 요청했습니다. President Trump that Taiwan should spend upwards to 10% of its GDP on defense. I strongly support that. 특히 한국군의 장거리 화력 등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데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대한 먹방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연휴 이후에도 계속 공세를 펴나갈 방침입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과 유사한 제목의 뇌 구조도에 먹방과 예능 촬영 은폐 같은 단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의 머릿속이라고 주장하며 올린 사진입니다.
경기지사 당시 벌어졌던 이천 화재 사고와도 비교하며 화재로 소방관이 고립됐는데 떡볶이 먹방을 찍으며 낄낄댔던 이천 화재와 판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어제 SNS 게시글을 본다 상기하자 재난 국가 책임, 잊지 말자 대통령 책임이라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비공개 원내회의를 소집해 연휴 이후 대여 공세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이 타깃이 될 전망입니다. 김현지 실장이 아마도 일정을 담당했을 것이라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예능에 출연하는 일정을 잡히셨는지 먼저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 상임위별로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자, 민주당은 이처럼 연휴 내내 예능 공세를 이어가는 국민의힘을 독버섯에 비유했습니다. 이 연휴 기간을 휴식이 아닌 스트레스로 만들어버렸다고요. 이준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휴 기간 내내 이재명 대통령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두고 야당이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께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 스트레스의 시간이 되지 않으셨는지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K밥상 수출 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국민의힘은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하늘과 땅 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친명 강득구 의원도 국가 참사를 자신의 정치적 부상 기회로 삼고 있다며 공세를 주도하는 주진우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비판하는 사법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 언론, 사법개혁을 설거지에 빗대며 그 많은 설거지를 하는데 달그락거리는 소음이 없을 수 있겠냐고 반박했습니다. 이 많은 설거지 그릇을 남겨놓은 사람들이 설거지를 도와주기는커녕 시끄럽다고 적반하장식으로 뻔뻔하게 우기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안은 이달 중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여당 내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한 경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경찰의 무리수로 이 전 위원장의 존재감만 높여줬다는 지적입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한 경찰의 판단을 순진한 과잉 대처라고 꼬집었습니다. 왜 한 번 더 공개 소환을 시도하거나 공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의지를 알리지 않았느냐며 절차적 무리수를 지적한 겁니다. 그 결과 연휴 내내 이 전 위원장의 수갑찬 모습과 석방 뒤 의기양양한 모습만 봐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에서 이 전 위원장이 아닌 경찰을 겨눈 공개 비판은 처음입니다. 당은 추가 언급을 아꼈습니다. 추석 기간 중에까지 싸웠던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 논란을 덮기 위한 체포였다며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추석 민심 밥상에 절대존엄 김현지를 올리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적 목표와 정권에 할 수 있는 경찰이 같이 손을 맞춘 인상각적인 그런 처사였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SNS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한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출석 요구 과정은 엉터리였다며 법인카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 유성경찰서는 적법하게 출석 요구를 해 4차례 조사에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 보니까 내년 지방선거 이야기 벌써부터 많이 하시는데 이 기자가 현재 지금 여의도 상황 취재를 좀 해오셨죠? 네, 맞습니다. 취재 보니까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둘러싸고 여야 간 그리고 같은 당내에서도 물밑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여야가 꼽는 승부처 바로 이 세 곳입니다. 자, 볼게요. 먼저 서울시장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도전이 유력한 거죠? 네. 현재 국민의힘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절대 강자로 거론이 됩니다. 당내 경쟁자로 거론되는 건 나경원 의원 정도인데요. 단 핵심 중진 의원은 본인이 나오겠다면 오 시장이 가장 확실한 후보라고 하더라고요. 오 시장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 나와서 안철수 또 이준석 의원과 연대 강조하면서 지금 중도층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죠.
근데 저 민주당 후보를 보니까 아까 보니까요. 김민석 총리가 거론되는데 옆에 달린 게 있네요. 자, 김민석 총리 옆에 물음표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본인은 나가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차출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군요, 쫙 있지만 인지도와 경쟁력에서 약하다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도 고민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서울만 잡으면 지방선거 압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대통령 핵심 측근인 김 총리를 내세워서 이재명 선거로 치르겠다는 거죠. 민주당 지지층에선 김 총리를 차기 대통령 적합도 1위로 꼽고 있거든요. 하지만 도박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서울시장에 도전하려면 총리직 내려놓고 의원 배지도 떼야 하거든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차기 당대표 또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운명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요, 특검의 명태균 수사가 오세훈 시장 발목 잡을 수 있다고 공격을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요. 두 번째, 당연히 요것일 것 같아요. 경기지사인데 볼까요? 자, 먼저 현직은 챔피언 김동연 지사인데 옆에 물음표가 있네요. 네, 왜냐하면 김 지사의 약점은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점이거든요. 지난 대선 때 이 대통령과 경쟁한 비명 후보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요, 김 지사가 앞서 있긴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최고위원 등 친명 강성 주자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는 꼭 민주당 밭이 더 좋아져서요, 꼭 김 지사가 아니어도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강한 겁니다. 결국 당내 경선 승리가 관건인 만큼 강성 지지층 잡기 위한 강성 메시지 경쟁 더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도 아까 물음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네, 지난 경기지사 선거 때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아깝게 졌습니다. 지난 선거 때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보기 때문인지 아직 도전 의사를 내비친 국민의힘 인사는 없습니다. 최근 경기도판 추나대전이라면서 후보로 소환된 나경원 의원도 이름 빼달라고 했었잖아요.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보수 야권 후보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이 1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기반이 약해서 지난 경기지사 경선 때 김은혜 후보에게 패배를 했었죠. 그래서 경기 최다선이 4선 안철수 의원 차출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요, 안 의원이 나와주면 고마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의원 측 현재로선 나갈 생각이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볼까요? 세 번째, 이곳이에요. 부산시장. 아, 여기는 후보군이 좀 확실해 보이기도 하네요. 물음표가 없어요. 물음표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물어보니까 각각 현직인 박형준 시장 그리고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박형준 시장의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를 집중 공격할 계획이고요. 다만 부산 지역 유일한 현역 의원이 전 장관이 선거에 나가면 민주당 부산 의석이 아예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방선거 아직 8개월 남은 만큼 수많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여야가 어떤 구도와 인물로 경쟁을 펼칠지 앞으로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남희 정치부 선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저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은 한글날이자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전국에서 말계단을 볼 수 있겠고요. 기온도 평년 수준으로 무난한 귀경길 예상됩니다. 내일 동해안에 가끔 비가 내립니다. 양은 5에서 20mm로 적지만 바람이 강해서 시설물 관리 잘해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한낮에 22도로 이맘때 가을 날씨 되찾겠고요. 다소 더웠던 오늘보다 6도 낮아 선선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금요일엔 밤부터 중부에 비가 내립니다. 나흘간 길게 이어지다 다음 주 화요일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